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느냐고. 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25년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혜정, 해동그룹 회장입니다. 연 매출 5천억, 직원 3천 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25년 전 저는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죠. 2005년 6월 15일 밤 11시 47분. 경기도 외곽도로.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차 안에는 저와 5살 딸 하린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비 엄청 많이 와요. 하늘이 울어요? 하린이가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응, 하늘이 슬퍼서 우는 거야. 하린이는 안 울지? 안 울어요. 나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건넨 마지막 온전한 말. 갑자기 앞에서 전조등 하나 없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린아. 그리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따님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물에 휩쓸려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은 3주간 계속됐지만 하린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신발 한 짝, 찢어진 옷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왜 그 시간에 그 길을. 저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매 순간. 장례식장에는 빈 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지만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눈물을 잃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을 스스로 빼앗았습니다. 세월은 잔인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세상은 멈춰주지 않으니까요.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하린이가 떠올랐고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일에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지우고 냉정함으로 무장했죠. 눈물 대신 성공을, 사랑 대신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해동그룹 회장, 제게의 철의 여인, 누구도 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배치될 비서 프로필입니다. 이나경, 30세.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 잘하면 되죠. 네, 업무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이하다니? 출생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고아원 출신이고 15세 이전 기억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낯선 사람의 이력일 뿐인데. 하지만 묘하게도 그 서류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새로 배치받은 이나경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눈빛,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선데 익숙했습니다. 처음 보는데 그리운 얼굴이었죠.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미소, 25년 전 제품에서 웃던 그 아이의 미소. 아니, 설마. 그럴 리 없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으세요. 업무 설명 들어갈게요. 며칠을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어느 날 나경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여기 두겠습니다. 설탕 반 스푼, 우유는 넣지 않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말한 적 없는데. 나경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상하게 그냥 알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알 것 같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쌓여갔죠. 회의실에서 나경이 서류를 정리하다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목 뒤에 작은 흉터.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흉터, 그 자리, 그 모양. 25년 전 할인이가 유리 조각에 베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차 사고 일주일 전이었죠.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목 뒤에 작은 상처가 났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안 아파?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흉터를 소독하면서 딸을 안아주면서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경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기억이 없어서요. 기억이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죠. 할인이는 그날 밤 사라졌어요. 25년 전에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흉터, 그 미소,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 심지어 말투까지도 너무 닮았어요. 너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사진 한 장.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사진. 젊은 제 모습과 그 옆에 해맑게 웃고 있는 5살 할인이. 사진 속 할인이의 미소와 나경의 미소가 겹쳐졌습니다. 할인아, 설마 내가 살아있는 거니?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정이 아직도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이 저를 이끌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제 딸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25년 전 그날 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왜 그 아이를 잃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제 죄를. 그 여자가 정말로 제 딸이라면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2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빗속의 차, 할인이의 목소리, 그리고 그 흉터, 나경의 목 뒤에 있던 바로 그 흉터. 아침이 되면 거울 앞에 섰습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쌓아 올린 가면. 얼음 여왕 윤혜정. 하지만 그 가면 아래 제 진짜 얼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나경 씨의 인사기록 파일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간 후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진실을 알게 될까봐? 아니면 진실이 아니길 바라는 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10분 후 파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파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열면 제 인생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이름 이나경. 생년월일 1995년 추정. 출생지 미상. 보호자 없음.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특이사항 2010년 서울 소재 고아원 입소. 15세 이전 기억 없음. 기억상실 관련 정신과 치료 이력 있음. 2010년. 그 해는 사고가 난 지 5년 후였습니다. 15세 이전 기억이 없다. 출생지 미상. 보호자 없음. 만약 할인이가 살아있었다면 2005년에 5살이었으니 2010년이면 정확히 10살이었을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학교 성적표, 자격증,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한강 근처에서 발견. 의식 혼미 상태. 신원 확인 불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증 진단. 한강 근처. 그날 밤 사고가 난 곳에서 강까지는 불과 2km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덮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파일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나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딸이라면? 만약 당신이 25년 전 그날 밤 제가 잃어버렸던 그 아이라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혹시 제 딸 아니에요? 라고. 그날 오후 저는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차는 자동으로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수 정신과 의원. 정태수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되었죠. 25년 전 할인이를 잃고 힘들어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혜정아, 무슨 일이야? 25년 만에 내가 먼저 연락하다니.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료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수야, 기억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있다고 쳐. 그 사람의 기억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혜정아. 태수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말이야. 뇌 방어기제야. 너무 큰 충격이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정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지. 그럼 그 기억이 돌아오면 그건 정신이 2번 부서지는 일이야. 태수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잃을 때,
두 번째는 그 기억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그때의 충격과 고통을 다시 겪는다는 뜻이거든. 때로는 진실이 상처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아, 너 혹시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랑 관련된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저를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비서가 있어. 나경이라는 여자야. 그래. 15세 이전 기억이 없대. 2010년에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고 해리성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대.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흉터가 있어. 바로 그 자리. 할인이가 다쳤던 바로 그 자리에. 혜정아, 태수야, 나 미쳐가는 거 맞지? 25년이나 지났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믿는 거 이상한 거지?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 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검사를 해봐.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하지만 혜정아,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할인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기억을 돌려줄 거야?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경이 정말로 할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을 돌려줘야 할까요? 25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엄마를 잃은 슬픔을,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그 모든 걸 다시 겪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나경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를 그냥 냅둬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찾고 싶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아이를 다시 안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비록 진실이 우리 둘 다를 아프게 할지라도, 저는 이미 25년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나경이 커피를 가져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경 씨, 혹시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나요? 네. 아, 작년에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임원급 이상은 특별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비서들도 포함이에요. 다음 주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나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내가 정말로 내 딸인지 엄마는 알아야만 해. 그리고 만약 정말로 내가 할인이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2주. 겨우 14일인데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나경을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저는 그 아이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되는 것, 하나하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25년 전 제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의 모습처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나경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나경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늘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박스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이름이 적혀 있길래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나경이 사진을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저절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리고 제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25년 전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죠. 할인이가 처음으로 회전목마를 탔던 날. 회장님, 나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 혹시 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라왔습니다. 알고 있냐고요? 이 사진 속 여자를 아냐고요? 그건 25년 전의 저였습니다. 아직 엄마였을 때의 사랑을 알았을 때의 행복했던 시절의 저.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제 전부였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나경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장님 이름이 적힌 박스에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인가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물건인가 봐요.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사진은 제가 보관할게요. 돌려드릴 곳을 찾아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경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 올린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진 속 할인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얼굴로. 그날 밤 저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내 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만약 나경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경은 저 사진을 보고 뭘 느꼈을까? 왜 저에게 물어봤을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회장실 복도 쪽이요. 보안 담당자는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화면에 나경이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바로 그 사진. 나경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나경의 얼굴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그 표정. 사진 뒷면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나경이 사진을 뒤집는 순간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 어린아이의 필체. 더 확대할 수 있어요? 화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었습니다. 엄마, 나 할인이야. 기억나?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어린아이의 글씨체. 엄마, 나 할인이야. 기억나?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아. 25년 전 그 아이가 글씨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연습을 했었죠. 엄마라는 글씨를 쓸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이. 이건 할인이의 글씨였습니다. 5살 할인이가 쓴 엄마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억나? 기억하냐고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해, 할인아. 엄마는 매일 매순간 너를 기억했어. 얼마나 울었을까요? 바닥에 앉아 사진을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빌딩의 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경이 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를 읽고 가슴에 안았어요. 그 아이도 느꼈을까요? 뭔가 이상한 걸,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무언가를. 기억은 없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25년 동안 제가 지키려고 했던 이 자리, 이 성공, 이 모든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켜야 했던 건 저 밑에 있는 작은 불빛 하나였습니다. 제 딸 할인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나야. 혜정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DNA 검사 결과 빨리 받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제발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겠어. 정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그런데 혜정아, 너 괜찮아? 괜찮냐고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그 아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25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아이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할인이. 행복했던 그 시절. 할인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확인할게. 그리고 저는 사진 속 할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창밖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지만 따뜻한 빛.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사흘 후 정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결과 나왔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저는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들리니? 응, 들려. 직접 와서 봐. 이건 전화로 말할 내용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경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지금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인데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익숙해진 가면. 응, 괜찮아요. 잠깐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정태수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진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쓰러지듯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태수는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열어봐.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뜯지도 못했습니다. 정태수가 가위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윤혜정 이나경 일치율 99.9% 결론 생물학적 모녀관계 확인.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99.9% 생물학적 모녀관계. 나경이 할인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매일 밤 꿈에서 찾아 헤맸던 제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바로 옆에. 혜정아. 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어도 돼.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야, 어떻게 해야 해? 뭐가? 나경한테. 아니, 할인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해? 내가 내 딸이라고? 25년 전에 사고로 헤어졌다고? 정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정아, 그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25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였잖아. 정태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혜정아, 너 정말 기억 못하니? 뭘? 그날 밤 내가 내게 전화했을 때 한 말.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사고 후의 충격 때문인지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가 봤다고 했어. 모든 걸 봤다고.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윤혜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비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기자분인데요. 예약이 없으신데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기자. 저는 기자들을 싫어했습니다. 25년 전 사고 이후 그들은 제 아픔을 기사거리로 만들었으니까요. 안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25년 전 교통사고에 관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도윤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기자 특유의 집요한 표정. 무슨 일이시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인데 무슨 취재를 하시죠?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 사진,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 윤재혁 씨, 당시 해동그룹 전무였죠. 그분이 회사 내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 당시 회장이었던 윤재혁 씨의 형, 즉 회장님의 전 시아버님이 관련된 사건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혁 씨는 그걸 검찰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박도윤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전과 육범의 청부업자였어요. 사고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됐죠. 자살로 위장됐지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의 사고는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걸.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 안에는 따님도 같이 있었죠. 김아린 양. 당시 5살. 그만하세요. 할인 양이 실종됐을 때 경찰은 강에 떠내려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강가에서 할인 양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나가주세요. 25년 후 해동그룹에 이나경이라는 여직원이 입사했습니다. 15세 이전 기억이 없는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여성.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아는 눈빛으로. 그 여직원, 회장님 딸 맞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그날 밤, 할인 양이 뭘 봤습니까? 왜 그 아이의 기억을 지웠습니까? 박도윤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렀던, 지우고 싶었던 기억.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할인이는 제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렸죠. 아빠가 차가 왔어. 일부러 왔어. 무서운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아이는 봤던 겁니다. 모든 걸, 계획된 살인을, 아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모든 끔찍한 장면을. 저는 정태수를 불렀습니다. 울며 애원했습니다. 할인이의 기억을 지워줘. 제발. 이 아이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 순 없어. 정태수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아이의 정신을 망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모든 걸 잊는 게 나아.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딸의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할인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그리워했죠. 하지만 진실은 할인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지우고 어딘가에 숨겨놨던 겁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한 거였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을 버린 겁니다. 기억을 지우고 낯선 곳에 맡기고 도망친 겁니다. 왜냐하면 할인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으니까요. 남편의 죽음이, 제 죄책감이, 그 모든 고통이. 저는 비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오늘 퇴근 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30분 후 나경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나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요. 차 안에 누군가 같이 있고 따뜻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보이고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해요. 눈 감아 할인아라고. 할인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경이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나경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할인아. 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제가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는 순간
25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나경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리나. 저는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넌 내 딸이야. 25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던 내 소중한 딸. 나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없었어요. 기억도 없고 기억을 잃었던 거야. 그날 밤 너무 끔찍한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 말해줄게.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빠의 죽음, 계획된 살인, 그리고 5살 할인이가 그 모든 걸 목격했다는 것. 넌 너무 어렸어.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내 기억을 지웠어.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었는데 결국 엄마는 널 버린 거나 다름없었어. 왜?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25년 동안. 왜 그냥 두셨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려웠어. 널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 내 아빠의 죽음, 내 죄책감, 모든 게. 그래서 엄마는 도망쳤어. 비겁하게.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나경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평생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빈자리 같은 거요. 제 안에 뭔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나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이상했어요. 낯선데 익숙했어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리나. 그리고 그 사진을 봤을 때 나경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나왔다고 했던 그 사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는 몰랐지만 나경이 사진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나 할인이야. 기억나? 이 글씨 제가 쓴 것 같았어요.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지러워요. 괜찮아? 나경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억나요. 기억나.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 비가 와요. 와이퍼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운전하고 있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여요. 트럭이 우리 쪽으로 와요. 엄마가 소리 질러요. 그리고 나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요. 엄마가 절 안아요. 눈 감아 할인하라고 말해요. 맞아, 맞아.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안고 어딘가로 뛰어가요. 엄마 심장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나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할인아. 우리 할인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엄마와 딸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날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널 버렸어. 25년 동안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알아요. 엄마가 매일 밤 울었을 거라는 거, 저를 그리워했을 거라는 거,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하린아,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린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우리 집으로. 이 집, 이상하게 익숙해요.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5살까지 살았던 집이야. 엄마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 거실 한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린이 방. 하린이가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책꽂이를 만졌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랑 같이 심었던 거예요. 기억나요? 응, 넌 그 꽃을 정말 좋아했어. 하린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안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매주 와서 청소했거든.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날 기다리고 있었네요. 응, 평생.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식사. 엄마, 이 요리.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버섯크림 파스타.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응?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나경으로 2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김아린이 되는 게 이상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이름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경이든 하린이든.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함께라는 거지.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나경, 집에서는 하린이는 어때요? 좋아. 그러자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린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기 나무 봐요. 정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크게 자란 나무. 저 나무. 제가 심은 거죠? 응. 내가 5살 때.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엄마, 이 나무 이름이 뭐예요? 목련이야. 내가 좋아하던 꽃. 하린이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나요. 하얀 꽃이 피었을 때 엄마랑 같이 봤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하린이처럼 예쁘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랬어. 하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년 봄에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 나무꽃? 당연하지. 매년 평생. 그날 밤 하린이는 자기 방에서 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하린이의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어린 시절처럼 베개를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별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25년을 버텼냐고.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고. 기다린 거라고. 딸을 잃은 게 아니라고. 잠시 헤어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엄마와 딸의 연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할인이와 함께 아침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엄마와 딸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3개월 후, 할인이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과 함께할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목련이 피는 정원이 있는 카페. 손님들은 묻습니다. 모녀세요? 라고. 우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모녀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2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